예, 제가 몇 살이냐고요? 93입니다. 근데 다들 믿질 않아요. 에이, 60 중반쯤 되신 거 아니에요? 람 놀라죠. 지금도요. 혼자 장 봐요. 직접 운전도 하고요. 동네 정원에서 일주일에 3번 삽질도 해요. 어르신들이 도대체 무슨 약을 드세요? 하고 물으시는데 약 아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1시간. 그게 전부예요. 제가 65이던 해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심장병에, 치매에,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걷는 친구도 있었죠. 그땐 저도 이제 나도 그렇게 늙어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루의 첫 1시간이 당신의 남은 생을 바꾼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하루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3이 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어요. 믿기 힘드시다고요? 그럼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저를 다시 살게 만든 7가지 아침 습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머,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마트 계산대에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송재만은 지팡이 하나 없이 우유 한 팩과 바나나 3송이, 그리고 무거운 쌀 한 포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93이에요. 정말요? 60 정도로 보였는데.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송재만은 웃으며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송재만의 나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굽지 않은 등, 탄탄한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넘치는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송재만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직접 운전을 합니다. 면허 갱신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시력도 좋고 반응 속도도 젊은 사람 못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송재만은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송재만은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기를 반복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송할아버지, 또 일하고 계세요? 옆집에 사는 박영수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박영수는 송재만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에 의존했습니다. 땀 흘려야 밥맛이 나죠. 영수 씨도 같이 해요. 저는 무릎이...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선생님과 같은 나이셨을 텐데. 박영수의 아버지는 75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재만 역시 가족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68에, 어머니는 72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7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송재만만이 유일하게 80을 넘겼고 이제 90을 훌쩍 넘어서도 건강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송재만은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1985년 사진이 나왔습니다. 65살 때의 송재만이었습니다. 그때의 송재만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혈압약을 달고 살았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송재만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송재만은 자신이 70까지 살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가족력을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송재만은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송재만은 그 시작점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1985년 가을,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세미나였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강권해서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1시간이 당신의 나머지 생을 바꿉니다. 강사의 말이 송재만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침 1시간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침에 하는 작은 습관들이
하루 종일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송재만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송재만의 아침은 어땠을까요? 늦잠을 자고 급하게 일어나서 대충 씻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재만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송재만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송재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송재만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93이 된 지금까지도 젊음을 유지하게 해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송재만의 아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말했던 대로 잠에서 깬 몸은 마치 메마른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밤새 수분을 잃은 몸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따뜻한 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과 신장을 깨우는 거예요. 송재만은 강사의 말을 되새기며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변비로 고생했던 것이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후 송재만은 두 번째 습관을 추가했습니다. 햇빛이었습니다. 물을 마신 후 베란다로 나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아내 김순덕이 궁금해했습니다. 송재만과 결혼한 지 40년, 평생 늦잠꾸러기였던 남편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니 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순덕이도 같이 해봐요. 저는 됐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하기 싫어요. 김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송재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은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과 어깨를 돌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동작을 늘려갔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허리 돌리기, 팔 돌리기. 단 7분이었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던 의사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송 씨, 무슨 일이에요?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동네 친구 이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철수는 송재만과 같은 나이였지만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해보세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송재만은 이철수에게 권했지만 이철수는 귀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송재만은 호흡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다음 천천히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단 30초였지만 이 시간 동안 송재만은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마워, 심장아. 밤새 쉬지 않고 뛰어줘서. 고마워, 다리야.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이 그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송재만은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정도로 간단히 아침을 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계란 2개로 단백질을 챙기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여보, 장보기 비용이 늘었어요.
김순덕이 가계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병원비는 줄어들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매달 받던 혈압약의 양이 줄어들었고 무릎 주사도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신기해했습니다. 송 씨, 뭔가 특별한 운동을 하시나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아침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도로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재만은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1987년 봄 송재만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았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것입니다. 67살,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달랐습니다. 송 부장님, 퇴직금도 많이 드리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송재만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낙담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호흡과 감사 인사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퇴직 후 송재만은 더욱 철저하게 아침 루틴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넉넉해진 만큼 각 단계를 더욱 천천히, 더욱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햇빛을 받을 때도, 스트레칭을 할 때도 모든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재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65살 때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것을,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송재만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늙어가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생기는 젊은 시절보다 더 밝았습니다. 1990년 겨울 송재만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김순덕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송재만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어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다리 마비가. 송재만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지만 송재만은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마다 연습해온 호흡법이 이럴 때 힘을 발휘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는 동안에도 송재만은 아침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고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병인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송재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저렇게 하시네요. 젊은 간병인이 다른 간병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이가 저렇게 많으신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밤새 간병하셔도 지친 기색이 없어요. 한 달 후 김순덕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은 어눌해졌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고 왼쪽 팔다리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김순덕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우울해하며 송재만에게 짜증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당신 혼자 좋은 일만 하지. 김순덕이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송재만이 아침마다 운동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아, 나도 같이 하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김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만 아프고 늙어가는 것 같아서 서러웠던 것입니다. 송재만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때 송재만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외로우면 소용없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송재만은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혼자 하던 것들을 아내와 함께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도 김순덕의 컵에 먼저 따라드렸고 햇빛을 받을 때도 아내의 휠체어를 함께 베란다로 밀고 나갔습니다. 순덕아, 오늘 해가 참 예쁘다. 그래, 예쁘네.
김순덕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도 아내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함께 했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손목 돌리기. 간단한 동작들이었지만 함께하니 의미가 달랐습니다. 여보, 고마워. 어느 날 아침 김순덕이 말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송재만은 또 다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옆집 박영수와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박영수는 송재만보다 10살 어렸지만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았습니다. 영수 씨, 좋은 아침이에요. 송재만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송 형님, 좋은 아침입니다. 박영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짧은 인사도 하루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수가 먼저 송재만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아침에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같이 해요. 내일 아침 6시에 나와요. 그 다음 날부터 송재만, 김순덕, 박영수 세 사람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송재만은 김순덕의 휠체어를 밀고 나왔고 박영수는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마당에서 함께 물을 마시고 햇빛을 받으며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김순덕도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송재만은 의학책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순덕의 언어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왼쪽 팔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나이에서는 회복이 어려운데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매일 아침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것만으로는 의사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재만은 확신했습니다. 따뜻한 관계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희망이 아내를 회복시킨 것이라고. 박영수도 변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좋아졌습니다. 송재만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내를 돌보고 이웃과 교류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법한 상황이었는데도 혈압은 안정적이었고 체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때 송재만은 마지막 습관을 추가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아침 호흡을 마친 후 자신의 몸각 부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심장아. 밤새 쉬지 않고 뛰어줘서. 고마워, 다리야.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누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몸이 그 감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각 부분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욱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을 맞으며 송재만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2024년 가을 93이 된 송재만은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김순덕도 깨어났습니다. 89이 된 김순덕은 뇌출혈 후유증이 있었지만 송재만과 함께하는 아침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김순덕이 어눌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송재만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상태는 계속 좋아졌습니다. 송재만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 2잔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아내를 위해. 40년 전 그 건강 세미나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루의 첫 1시간이 당신의 나머지 생을 바꿉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1시간이 송재만의 40년을 바꿨고 93이 된 지금까지도 젊음을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송할아버지,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베란다로 나가는 송재만을 본 박영수가 인사했습니다. 83이 된 박영수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송재만과 함께 시작한 아침 루틴 덕분이었습니다. 영수 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세 사람은 작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송재만은 김순덕의 휠체어를 밀어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이때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온 30대 직장인 김민준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송재만의 아침 루틴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뭐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이가 정말 93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70인데 할아버지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김민준의 말에 송재만은 웃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젊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같이 해볼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서 딱 10분만이라도. 송재만의 권유에 김민준이 망설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5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릎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네 사람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송재만, 김순덕, 박영수, 그리고 김민준. 송재만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동작들을 알려줬습니다. 김민준은 젊었지만 오히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어깨와 목이 뻣뻣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몸은 정직해요. 송재만의 지도 아래 김민준은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졌고 한 달 후에는 소화가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이런 간단한 것들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간단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면 오래 못해요. 송재만의 말에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송재만과 함께 건강 세미나를 들었던 이철수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85이었습니다. 송재만보다 8살이나 어렸는데 먼저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송재만은 이철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송할아버지, 아버지가 항상 후회하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을 안 들은 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송재만이 아침에 운동하자고 했는데 귀찮다고 안 했다고. 그때 했으면 지금까지 살았을 거라고. 송재만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은 실천했고 이철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송재만에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수명을 좌우하나요? 민준 씨,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모두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나만 살아남았어요. 송재만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특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일 아침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송재만의 말에 김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송재만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특별하다고 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작은 선택들을 계속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송재만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아침 루틴을 시작한 지 정확히 14,321일이 됐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물 한 잔, 햇빛, 스트레칭, 호흡, 좋은 음식, 따뜻한 인사, 감사. 이 7가지가 나를 93까지 살게 했다. 아니, 단순히 살게 한 게 아니라 젊게 살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송재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송재만을 본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재만입니다. 올해 93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전 이 자리와 비슷한 곳에서 한마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의 첫 1시간이 당신의 나머지 생을 바꿉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송재만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7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단 3가지만 시작해도 삶은 달라집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75인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송재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시작한 나이가 65이었어요. 언제든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송재만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해서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단지 매일 아침 좋은 선택을 반복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송재만은 내일 아침이 기대됐습니다. 93이지만 여전히 내일이 기대되는 삶. 이것이 바로 송재만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 몇 분의 아침 습관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이 이야기가 과연 믿어지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아침을 새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 습관 혹은 바꿔보고 싶은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